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작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철거하였죠. 그때 그 철거하는 방법이 폭파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폭약을 얼마나 투하할 것인가의 문제죠. 이때 북한은 이 폭약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폭파의 그 뒷장면을 보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 폭파는 제반 요소를 면밀하게 점검한 후에 대상 건물을 지탱하는 강도에 가장 적합한 폭약이 몇 파운드가 소요될지 결정하는 것. 이것이 폭파 기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학입니다. 건축사들은요, 이것을 크리프라고 합니다. 지탱하려는 건물의 내성과 강도를 가장 적절하게 허무는 충격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무지막지한 힘을 가하면 반드시 무너지기는 하겠지만 여러가지 후유증이 있을 것이고 힘을 적게 가하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프가 건축공학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과학에서도 크리프가 존재하며 크리프가 오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나 맹자와 같은 선지자들이 소리쳐 외쳤던 것이 지배 권력과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크리프 현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하죠. 10년간은 권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10년도 유지하지 못하는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안달하는 인간들의 그 어리석음. 오매불망하던 권력을 잡았으면 이른바 선정이라고 표현되는 순리의 정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도 보면 우리는 선출직이야. 선출직. 그래서 뭐 어쩌라고. 선출직이라면 모든 권한 다 준 줄 아나 이 병신아. 이렇게 지금 국민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에 안 들어오죠. 나 선출직이란 게. 자, 우리 크리프가 어떤 그 정치적인 격변을 겪었는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 미국으로 쫓겨갔죠. 박정희 대통령의 크리프는 18년이었습니다. 국민의 원성은 더 높아졌고 권력의 암투까지 겹쳐서 부하인 김재규에 의해 살해당했죠. 전두환 대통령의 크리프는 백담사 유배였고 또 감옥 갔다 왔고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크리프는 6.29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행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의 크리프는 부엉이 바위 자살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크리프도 4대강 반대 세력들의 공격과 다스를 비롯하여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크리프도 세월호를 비롯한 여러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크리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근의 보도를 보면서 격세의 감정이 정말 진하게 묻어나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만은 최근에 언론의 기류가 아주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자신 있다고 호언장담하였던 부동산도 국가 공무원들이 부정에 앞장서 버렸습니다. 이른바 LH 사태요. 또 집이 없다던 강요들이 확인해 보니까 강남의 노른자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소형 평수 한 채가 아니라 중대형 평수이고 복수로 가지고 있었죠. 또 청와대 참모들은요, 사직은 할지언정 집은 팔 수 없다고 버티면서 사직서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선거전이. 상대당의 후보의 그린벨트 문제를 그렇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일본 동경에 아파트가 있어요. 서울에도 사는 집이 있고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상대의 그린벨트 토지를 물고 늘어집니까? 그 그린벨트 토지도 상대 후보 것이 아니고 상대 후보의 처갓집 것이고 처갓집이라는 것은 그 아내 형제들과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의 아내가 9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주 몇 억 되지도 않는 그 땅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요 물고 늘어질까? 그리고 세종이나 양산에도 보면은 가격 상승의 잠재력이 엄청난 부동산을 권력의 1인자, 2인자가 가지고 있다고 보도가 됩니다. 하여튼요, 크리프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인내의 최저 한계점,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크리프라고 합니다.
그 순간을요. 대깨문, 무지문. 이 사람들도 설마 하다가 이게 아닌데 하다가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곤혹스럽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왜 곤혹스럽습니까? 무슨 일, 무슨 짓,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를 영원히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그까이 그 LH 토지가 뭐라고 공무원들이 그거 좀 삭기로서니 지지하는 당신들이 나를 이제 우리를 등 돌릴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서운한 겁니까? 그러니까 곤혹스럽겠죠.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자당이 져버리고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져버리고 뭐 이런 뭐 상상을 합니까? 그러면 곤혹스럽죠. 사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요. 그때 시장들이 성추행을 하다가 그것도 뭐 어디 나가서 성추행한 게 아니고 서울 같으면 이제 직원들 비서실에 있는 직원이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렇게 해요.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 호소인이래요. 근데 왜 재판 안 합니까? 자꾸 뒤로 딜레이 해야 돼요. 부산시장 선거도 법무법인 뭐 부산인가 거기에서 시장 선거 끝나고 이제 재판 심리하자고 또 이렇게 했다네요. 그것도 들어줬대요, 또 법원에서는요. 하여튼 성추행을 하다가 적발되어 하나는 자살했고 하나는 사퇴했죠. 공석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 선거 다시 하는데 여기에 세금 900억이 들어간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후보의 약점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으로 자살하거나 사퇴한 시장이 소속된 정당에서 왜 후보를 냈을까? 그 당의 그 당헌 당규에는 이런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부랴부랴 당헌을 고쳐서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서울과 부산 시민들의 인내 한계점을 건드리고 만 것이죠. 민심의 크리프를 요동치게 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입후보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멸은 덜 맞고 지금과 같은 그 반대 안티 여론은 결집되지 않았을 텐데 역시 욕심만 눈앞에 두고 진짜 정치 전략을 이렇게 내다보는 그러한 장자방 제갈량과 같은 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이에나와 같은 싸움꾼들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크리프가 뭡니까? 쉽게 설명하면 밟힐 때 꿈틀하는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꿈틀꿈틀하는 지렁이에게 정말 바른 동물이나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지렁이가 가장 먼저 안다죠. 땅이 균열되는 거. 민심이 요동치는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민심의 지렁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습게 알죠. 지금 뭐 보수정당도 서울 부산시장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버릇 안 고치면요 또 크리프 다가옵니다. 생쥐가 힘을 모아서 고양이에게 달려드는 그 현상, 그게 바로 크리프입니다. 권력을 잡은 세력은 크리프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권력을 잡으려는 세력은 크리프가 형성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민심하고 민심은 천심이라 하고 또 역성은 혁명이라 하고요. 크리프는 민심입니다. 민심은요 각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는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은 민심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실 이 크리프 현상은 개인 간의 관계, 또 교우 관계, 가정에서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반드시 이 크리프가 존재합니다. 인내 한계점을 무너뜨려 버리면은 부부 간에도 살인이 일어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살인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이런 사건이 많습니까? 크리프. 오늘은 이 크리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